한 번은 조용한 마을 귀납적 추론 클럽이 생겼습니다. 모임의 초대 회장은 철학이 열성적인 애호가인 앨리스였습니다. 첫 번째 모임에서 앨리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몬의 최선의 설명으로 해 추론 인퍼런스 2 더 베스트 엑스플러네이션을 어떻게 재미있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설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의 작은 카페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앨리스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녀는 산더미 같은 노트를 옆에 두고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귀납적 추론이 매력을 탐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직접 체험해보는 게 더 재미있겠죠? 앨리스는 참가자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이 마을의 유명한 탐정 레지널드였습니다. 레지널드는 이른바 마을의 셜록 홈즈라 불리며 복잡한 사건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빵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파이 몇 조각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빵집 주인 루이스는 당황스러워하며 탐정 레지널드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파이 도둑을 잡는데 도움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고객들이 불만을 터뜨릴 겁니다. 레지널드는 가게를 둘러보고 몇 가지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는 밀가루 발자국이 여기저기 나 있었고 창문 한쪽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종이컵 하나가 엉뚱하게 창문 바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한쪽에서 낮게 빨린 고양이의 발톱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몰래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레지널드는 이게 정말 최선의 설명일까? 라며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명쾌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파이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마을의 떠돌이 고양이 미스터 퍼피를 생각했습니다. 고양이가 밀가루를 밟고 창문을 통해 들어온 것이 분명합니다. 밀가루 발자국과 고양이의 발톱 자국 그리고 엉뚱하게 놓여있는 종이컵이 그 증거죠. 레지널드는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루이스는 반신반의하며 말했다. 하지만 고양이가 어떻게 종이컵을 사용했겠어요? 레지널드는 종이컵을 들어올리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퍼피는 컵을 흔들어서 안에 있던 우유 방울을 마셨겠죠. 컵이 바로 창문 옆에 놓여있는 걸 보면 더 좋은 설명이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은 들어맞았고 레지널드의 가설은 결국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을 발휘해 사건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감명을 받은 클럽 회원들은 귀납적 추론이 단순한 논리적 과정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은 더 낫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몬이 주장한 귀납적 추론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날부터 귀납적 추론 클럽은 레지널드의 이야기로부터 영감을 받아 마을의 다양한 신비를 추적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고 회원들은 매주 새롭고 기묘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며 서로의 설명력을 시험해보곤 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다양한 설명이 존재하고 그중 최선의 설명을 찾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맥스 셸러의 가치계층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법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셸러의 가치체계가 현대사회의 해프닝 속에 녹아들어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어느 날 도심의 한복판에 위치한 유명한 예술 갤러리에서 가치의 미술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미술전은 셸러의 가치계층 이론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가치들이 현대 미술 작품들을 통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장이었습니다. 전시회는 베이슬이라는 소박한 감각적 즐거움의 가치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방에는 다채로운 색깔의 그림과 거대한 조각 설치물이 가득했습니다. 각 작품은 관객에게 즉각적인 쾌락과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이 방을 지나갈 때마다 자유롭고 경쾌한 웃음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부서지는 빛과 톡톡 튀는 색상들이 한데 어우러져 관람객의 감각을 자극했지요. 여기서는 누구도 심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단순하고 직관적이었으며 즉각적이었습니다. 감각적 즐거움이 주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방으로 들어서면 경제적 가치와 관련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벽에는 금전적인 요소나 일상적인 물질의 풍요를 상징하는 그림들이 걸려있고 방 한가운데는 대형 금괴 모양의 조각이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관람객들은 본인 삶 속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돈은 우리의 행복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이런 의문들이 자연스레 머릿속을 채웁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사회적 가치의 방이 이어집니다. 이제 작품들은 인간의 강매, 유대, 신뢰,
협력 등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품들 앞에서 관객들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인간관계가 가져다주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걸린 작품 중 하나는 커다란 원형 테이블 형태로 관람객들이 직접 앉아 보드게임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협력과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몸소 경험하게 되죠. 전시회의 절정을 이루는 곳은 도덕적 가치와 성스러운 가치의 방입니다. 이곳에서는 전시 작품들이 인간의 내면과 윤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초월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구름을 형상화한 설치 예술이 있는데, 이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자신을 넘어서는 어떤 거대한 존재나 가치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은은한 빛과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어떤 도덕적 원칙을 고수하며 무엇을 성스럽게 여기는가? 전시를 모두 둘러본 한 젊은이는 카페에 앉아 자신의 관람 경험을 친구에게 조근조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예쁜 그림들만 있어서 좋았어. 근데 갈수록 뭔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돈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간관계가 더 소중한 것 같고, 그리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큰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 그의 친구는 큰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셸러가 말한 가치 계층의 매력이 아닐까? 모든 가치는 나름의 자리가 있고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아우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두 사람은 셸러의 철학을 조금은 이해한 채 전시회에서 얻은 깨달음을 실생활에 하나씩 적용해가며 새로운 가치들을 모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날 가치의 미술전은 많은 이들에게 크고 작은 울림을 남겼고, 그 힘은 예술을 넘어 개인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인공지능 엔지니어인 에밀은 아침을 맞으며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과 함께 이삭 아시모프의 로봇 시리즈를 다시 읽고 있었다. 그는 로봇 3원칙에 대해 토론하란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바로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이 원칙들이 인간 사회에 적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상상해보는 것이다. 금요일 저녁 에밀은 그의 아파트에서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이 자리에는 수학자 미아, 철학자 루카스, 그리고 IT 전문가 소피아가 참석했다. 에밀은 음식을 준비하며 이 아이디어에 대해 슬쩍 말을 꺼냈다. 너희들, 만약 우리가 로봇 3원칙을 사람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본 적 있어? 미아는 먼저 농담을 건넸다. 그럼 나쁜 일이 생기겠네. 수학 문제를 가르칠 때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수학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못 가르칠 거 아냐.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루카스가 말을 이었다. 글쎄, 제1원칙을 인간에게 적용하면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니까 아마 세상이 훨씬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하지만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한가? 인간의 본성에는 다양한 감정이 숨어 있으니 말이야. 소피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흥미로운 생각이야. 그런데 그럼 제2원칙이 적용되면 어떨까? 사람들은 서로가 내리는 명령을 계급 관계없이 다 따르게 되는 건가? 무질서는 줄겠지만 누구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들어야 할지 난감할 것 같아. 에밀은 친구들의 반응에 흡족하며 제3원칙에 대한 자신의 철학적 견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 그럼 제3원칙을 적용한다고 상상해보자. 모든 개인은 자신을 보호해야 해. 하지만 그 보호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만 가능하다면 스스로를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거나 방어적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상상과 토론은 예상치 못한 지속적인 담론을 불러일으켰다. 친구들은 서로 농담을 하며 뭐가 가능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각 원칙이 인간 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또는 어떤 실질적 한계와 난제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 끝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들은 점차 철학적인 탐구에 빠져들었다. 그간 아무렇게나 생각했던 인간의 도덕적 기준과 사회적 규범이 새삼스럽게 고찰되었다. 결국 로봇 3원칙은 그날 밤 이들에게 단순한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적이고도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화두가 되었다. 그리고 이 썰은 에밀과 친구들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삶이란 불완전하기에 그 매력과 가치가 있는 것이고, 기술과 철학이 만나는 그 어딘가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종종 공상 과학 소설이 보여주는 상상이 곧 우리 미래 사회의 이정표가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자리한 평화로운 왕국에는 인의 미덕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통치의 기반이 되는 인의 가르침을 주민들에게 전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한 대회를 열어 최고의
인실천 사례를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왕은 이렇게 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여 가장 인상적인 인의 실천을 보여주면 그에게 왕국의 특별한 상을 수여할 것이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왕국의 모든 주민들은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각자의 다양한 인실천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거리에 쓰레기를 치우기로 했고 또 다른 이는 이웃 공동체에서 자선 기금을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농부인 장이었습니다. 장 농부는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저 매일같이 땀 흘려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따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일을 벌일 만한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다른 사람처럼 대단히 많은 사람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다른 방향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작은 친절을 조금씩 더 늘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장농부는 매일 아침 마을 어귀에서 시작해 이웃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단순히 인사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웃의 안부를 묻고 그들의 상황을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어떤 날은 혼자 오래된 할아버지가 심심해하면 작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가 하면 또 다른 날은 이웃의 아픈 가족을 위해 따뜻한 죽을 끓여 보내기도 했습니다. 일상에서의 작고 소소한 것이었지만 그 순간 그는 진정성 있는 마음을 담아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왕국의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자신이 했던 일을 자랑스레 발표했습니다. 대단한 기부금 모금자나 길거리 청소를 한 사람들까지 다양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장 농부가 나와 그의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은 특별히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신이 그저 일상 속의 작은 친절을 통해 어떻게 이웃과 더욱 가까워졌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모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작은 친절이 결국에는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장 농부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이웃의 얼굴을 떠올렸고 또 다른 이들은 자신 속에 자리한 무관심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왕은 장 농부가 보여준 인의 실천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사례라며 그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왕은 장에게 말했다. 내가 보여준 것은 인간다움 그 자체요. 타인에 대한 작은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을 지니는지를 보여주었소.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장 농부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국은 더욱 조화롭고 배려가 넘치는 사회로 발전하며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인간다움과 타인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를 윤택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실천의 힘으로 말입니다.